예, 시장은 제한적이고 경기는 침체이지만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 경기 침체 가운데서 실적이 나오는 섹터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걸그룹들이 부각되면서 관심이 높은데요. 엔터주 이야기 그리고 오늘 JYP 엔터 집중 분석합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앞에 K자가 붙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K방산, K컨텐츠, 네. K엔터, K엔터주의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엔터주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가 흐름을 쭉 봐왔겠지만 전체적으로 3월 달에 한번 굉장히 높이 섰다가 엔데믹 영향으로 기대감을 섰다가 큰 U자를 그리고 있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 다시 좀 오르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전체적으로는 역시 실적이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월 달에 그 굉장히 올랐던 그 엔터주들은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고 본다면 그 사이에 BTS가 활동 중단을 하는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하반기에는 실적이 견인을 하고 있는 좀 탄탄한 실적으로 견인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엔터주의 메인 매출 구조는 음원을 발표하고 앨범을 내고 그리고 월드 투어 이 세 가지 선순환 고리로 가야 되는데 이 상반기 말쯤에 음원들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음원들이 히트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앨범 투어까지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고 상반기에 그러한 것들이 일부 실적으로 좀 나오고 있어서 좀 탄탄한 실적으로 하반기에도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 JYP, SM, YG, 엔터 4사입니다.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왜 그 순서야 그러실까봐 시총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JYP를 굉장히 JYP 엔터를 좋아하는 엔터주 투자하는 분 가운데서도 이 JYP 찐 그 팬들이 많아요. 네. 투자자들도 JYP 엔터는 어떤 회사인지 역사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대표님? 예, 엔터주를 할 때마다 팬들이 많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네. 사실은. 예. JYP는 그 가수 박진영 의 이름을 딴 게 JYP죠. 97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97년에 원래 태형 기업을 모체로 설립을 해서 쭉 진행되다가 2013년에 우회 상장을 한 기업인데요. 원래 그 박진영 그 JYP 현재 총괄 프로듀서죠. 박진영은 그 가수 진주를 시작으로 이제 프로듀싱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박지윤의 4집을 제작하면서 프로듀싱 능력이 이제 그 시장에 확인을 받았고 2001년에 회사명을 태형기획에서 JYP 엔터테인먼트로 변경을 합니다. 그 이후에 박기영, 링, 김동률 같은 그 요 세 사람을 매니징을 했던 홍성성이라는 대표하고 동업을 시작합니다. 이 홍성성 대표는 그 뒤로 JYP 엔터테인먼트의 대표를 맡다가 2008년도에 분리 독립을 하죠. 이 홍성성 대표가 분리한 회사가 바로 큐브 엔터테인먼트하고 A큐브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두 개가 분리되고 그러다가 2010년 말에 가수 B가 대주주로 있던 Jtune 엔터테인먼트를 인수를 합니다. 그 인수하는 한 이유가 바로 우회 상장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걸 기반으로 2013년에 우회 상장을 합니다. 큰 분기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2015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2015년까지 JYP는 일반 기획사처럼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캐스팅하고 A&R하고 매니징하는 정도의 그 비즈니스를 해왔다면 2017년도부터 하반기부터 이 조직을 좀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4개 본부로 바꾸는데 이 4개 본부가 하는 역할은 한 본부가 그 전체를 다 하는 거죠. TFT를 만들어서 기획부터 매니징 모든 일련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엔터사들의 비즈니스 구조를 그때부터 구축하는데 이게 조금 탄탄한 기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이 4개 본부로 하고 각 본부별로 3개 본부는 각 본부별로 그 아이돌 그룹들을 운영을 하고 마지막 한 개 본부는 조율을 하는 이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은 그 17년에 시작한 그 사업 구조가 일괄 탄탄한 그 전에 부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JYP 엔터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박진영 씨도. 네. JYP 엔터가 이제 가지고 있는 또 함께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 소위 이제 그 이분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동안 사실 이 남자 그룹들이 사실 좀 전성시대였습니다. 하이브 네. BTS를 말할 것도 없고요. 네. JYP 하면 사실은 남자 그룹은 스트레이키즈 이 정도 말고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트와이스가 워낙 유명했고요. 유명하죠. 있지. 네. 근데 최근 여성 걸그룹이 확 뜨고 있잖아요. 네, 네. 주목되는 그 엔터테이너들 활동 좀 알려주세요. 이제 하반기 이번 상반기 실적에서 사실은 그 엔터사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상회한 기업이 JYP였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JYP의 현재 구조를 보면 모든 아티스트들이 라인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총 다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게 실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우선 그 트와이스가 일본 정규 4집, 미니 11집, 있지가 5집 발매되면서 일단 음반 발매되면서 음반 음원 수익으로만 한 333억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콘서트 수익으로 그 있지가 월드 투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스트레이트 키즈가 일본, 미국 월드 투어, 그다음에 니주가 아레나 투어,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한 1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MD 팬클럽 매출도 동반하면 영업이익이 266억으로 상반기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다른 엔터사사와의 조금 차별점은 그 최근에 엔터사들의 큰 유행이 걸그룹이 대거 유행을 하고 있는데 걸그룹의 포트폴리오가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총 라인업을 다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음원, 앨범, 투어로 선순환 구조로 구적까지 선순환 구조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 이제 JYP의 조금 그 다른 엔터사와의 좀 차별화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탄탄하고요. 스트레이키즈 말고도 2PM이 있네요. 2PM. 2PM 네.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영역 대표님이나 우리나 이런 거 공부 좀 하고 공연 좀 가야 돼요. 언제 한번 손잡고 한번 가시죠. 예. 공연 가고 음반도 사고 이게 다 주식이랑 연관이 기업이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예. 그냥 이제 넘길 수가 없는 K-팝 열풍이에요. K-엔터 열풍이에요. 네. 자, 실적 체크할 텐데 대체적으로 엔터사들의 실적이 좋았는데 JYP 실적이 그중에서도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3분기까지도 좋은 실적이 이어질 것인가? 그게 지금 관심사잖아요. 네. 원래 그 JYP가 상반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180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153% 정도 증가한 243억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컸고요. 매출도 그 역시 그러니까 2분기가 그랬다는 예, 거죠. 2분기가 2분기. 그렇습니다. 예, 예. 전년 동기 대비 매출도 67%가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증권사 전망치를 다 뛰어넘었고 다른 계열사에 비해서 조금 앞섰다는 것이 그 특징이고 비슷한 그 SM과 YG를 보면 SM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844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194억으로 JYP보다 낮거든요. 그 YG도 전체 매출액이 760억에 영업이익 93억이니까 JYP가 매출 규모는 낮지만 영업이익률에서 확실히 앞섰다는 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이 실적이 3분기에 어떻게 이어질 것이냐. 오프라인 콘서트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까 일본 이야기했고 미국 이야기했고 특히 미국 시장의 오프라인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것이 JYP의 하반기 실적을 견인할 것이고 현재와 같은 영업이익률의 상회가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이제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서 실적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조금 줄어들었는데요. 다시 이제 3분기 실적 얘기가 나오면 네. 주목을 받을 수 있죠. 이제 K-팝은 사실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1억 뷰씩 이렇게 클릭이 되고요. 네. 해외 공연하기 때문에 글로벌 확장성이 중요한데 그런 걸 이제 제일 과감하게 하는 쪽이 이제 하이브이고요. 네. JYP도 JYP의 미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북미와 글로벌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인가요? JYP 아까 역사를 보면 네. JYP가 한번 부침을 한번 겪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그 아이돌 그룹이 미국 그 투어를 할 때 큰 네. 실패를 봤어요. 예. 예, 그게 이제 JYP 부침의 가장 큰 거였는데 그런 실패를 발판 삼아서 JYP가 최근에 북미 시장 공략이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소속 아티스트가 모두 가동될 예정인데 특히 고연차인 트와이스가 현재 빌보드 그 차트에 7위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저연차인 스트레이트 키즈도
기존 계획보다 공인을 2회 더 추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JYP의 북미 시장을 좀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그리고 이 또 신인도 만만치 않아. 신인 중에서 니주의 경우에도 아레나2가 지금 진행 중이고 있지가 최근 발매한 그 앨범이 약 100만 장 팔리면서 이런 그러니까 신진과 기존에 있던 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JYP가 여러 증권사로부터 조금 상승 호가를 좀 부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엔터주들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또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공연 기획사, 아티스트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하이브가 네이버와 손을 잡은 거고요. 네. 하이브가 50일이에요. 네이버가 49로 네이버가 항상 주도권을 쥐거든요. 네. 잘 안 줘요. 근데 이제 하이브하고 이렇게 공동해서 가는 거고 JYP는 SM이 주도하는 DOU에 함께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플랫폼 관련해서는 JYP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엔터사들은 사실 양분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하이브하고 YG가 네이버가 합쳐서 네. 되어 있고 SM과 JYP가 지금 DOU하고 드리머스 컴퍼니 두 개를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DOU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과 6월에 JYP가 지분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 총 214억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당시 지분이 23.3%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DOU가 상장을 하고 나서 현재 지분인 19.5%또 낮아지긴 했지만 현재도 2대 주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DOU 같은 경우는 팬과 아티스트를 소통에 초점을 맞춰진 플랫폼이거든요. 하이버의 유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유버스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기능도 있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행사, 예매, 굿즈 판매까지 다 되어 있는데 사실은 DOU는 요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강점이 있냐면은 코스트가 적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쨌든 JYP는 SM과 요 DOU를 통해서 지금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드리머스 컴퍼니인데 요 드리머스 컴퍼니 주주 구성을 보면 SK 스퀘어가 51%고 그리고 SM이 17.7%고 JYP는 뭐 한 1% 정도 되지만 이 드리머스 컴퍼니는 음반 유통 사업을 플랫폼입니다. 현재 드리머스 컴퍼니가 음반 유통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이 41%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JYP 같은 경우는 이 DOU를 통해서 플랫폼, 음반 유통은 이 드리머스 컴퍼니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독자적인 플랫폼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SM과 인합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플랫폼 쪽에서도 이거는 이제 박진영 오너의 어떤 특징이 같은데 독자적인 플랫폼보다는 아직은 인합을 해서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가운데 오늘은 JYP 엔터 얘기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 뭐 신사업 가운데 또 좀 꼭 얘기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주가 부분에 관한 조언 좀 마무리해 주세요. 작년 7월에 이제 NFT를 한다고 두나무하고 상호 협약을 했거든요. 네. 그게 올 4월에 계약을 해지해 버렸어요. 요게 네. 지금 조금 NFT가 작년 연말에 한번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해지를 해서 좀 의아한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 JYP가 올 주총을 보면 사회이사 중에서 3분을 영입하는데 그분이 현재 NFT를 주로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해지됐지만 JYP가 NFT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좀 NFT를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금씩 예측이 되고 향후 주가 전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콘서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영업이익률은 상반기보다 좀 좋을 것 같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주가의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네, 오늘 마켓 주민의 포커스는 엔터주 그리고 그 가운데 JYP 엔터였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